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승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631페이지 제11장 건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건설공사는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이렇게 모든 그 단계마다 참여하는 건설 기술인 그리고 발주자, 시공자 내지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한 현장, 무죄 달성 현장을 목표로 성공적인 공사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강사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 당위성과 안전과 관련되는 그 사고 방지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항상 원인이 있죠. 사고 발생 원인.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기업의 그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그런 경우, 반대로 안전이 우수한 회사나 현장에서는 또 회사의 그 이미지가 자랑스럽게 또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인도주의적 어떤 관심에서의 근로자에 참여하는 건설 기술인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보상과 또 동기부여 요소의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안전에 관련 모든 그 현황이나 결과가 공사 수주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고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고 무죄 현장이 구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인리의 이론이 있고 버디의 이론이 있죠. 전통적인 그 도미노 이론이 이제 하인리 이론이고, 그렇죠. 하인리의 그 이론의 그 도미노 이론은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고 각 단계의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계속 올라가 보면 더 근원적인 원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도식화한 것이 이 사고 발생 기구로서의 그 사고 발생 그 인과관계를 그 최초로 그 규명을 해내는 이런 이론이 이제 하인리의 그 전통적인 도미노 이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인리의 그 전통적인 도미노 이론을 근원으로 하고 이런 사고 발생의 근원이 어떤 사회적 풍토나 내지는 관리적인 어떤 개인적인 또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이론이 조금 수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버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재해의 근본 원인은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본문으로 인해서 오늘날 산업 안전관리에 대해 어떤 그 이론적인 그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이론, 그다음에 이제 버디의 이론, 하인리 이론은 전통적인 그 도미노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버드 이론은 이제 이를 수정해서 제 근본 원인은 이 관리상 결함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 안전 관리를 위한 그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했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리는 이런 그 사고의 그 일반적인 속성을 토대로 예방이 가능하다 하고 역설하죠. 그래서 이 재예방의 4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재예방의 4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인의 계기의 원리로 사고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이루어서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실우연의 원리로서 안전사고에 손실이 일어남으로써 재해가 되며 동일한 안전사고에도 똑같은 손실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손실이 일어나는데 재해가 발생되며 동일한 안전사고에도 같은 종류의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 손실우연의 원리로. 세 번째로는 예방이 가능한 원리다. 인적물적인 원인이 재해 원인의 98%를 차지한다. 단지 그 2%만이 불강력적인 천재다.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대책으로 그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자,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리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관련된 그 위험의 그 재예방의 4원칙, 재계기 원리, 손실우연의 원리, 재가능의 원리,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건설공사의 안전 경영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안전 경영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건설 그 시공 단계별의 그 안전의 목표가 있고, 시공 단계별의 그 안전의 목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그 안전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사전조사의 목적은 최적 계획의 선정과 적절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건설 작업 중에 발생하는 곤란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데 있다. 자, 두 번째, 설계 시 설계 요인의 그 내용의 과소평가에서 안전율을 낮게 측정하거나 계산의 착오를 범하거나 설계와 시공과의 그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안전하지 못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그 안전 계산은 그 완성 이후의 안전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지만은 또 시공 단계 안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에 공사 내용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충분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시적 수단으로 현장에 그 설비하는 이런 그 대상의 목적물들은 가설 설비로는 안전에 좀 불리하지만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뭔가의 그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작업에 관련된 본질적인 안전 공법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작업의 안전 대책은 시공 대책만, 시공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발주자 측에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을 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과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적절한 공기가 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은 국제 표준 규격을 한국 산업 규격으로 최근에 2018년도에 국제 표준을 한국 KSQ 45001 2018년 버전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코사 MS 제도라고 과거에 코사스 18000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KSQ 45000 인증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OSAS 18000이 KSQIS 45000으로 변경이 됐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안전에 관한 활동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도 참고적으로 건설 산업에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내지는 입찰에 관한 어떤 비교 심사나 여러 가지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런 항목들도 참고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경영, 품질 관리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안전도 안전에 관한 활동에 대한 최고 경영층에서 안전 방침을 천명 수립을 합니다. 안전 방침. 그러면 안전 방침에 의한 각 조직의 현장별로 안전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전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별로의 특성에 맞게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전을 실행하고 점검 체크하고 안전을 개선한다 하는 일련의 과거에 안전 보건 OSAS 18000 당시의 안전 경영 시스템의 사이클의 안전 방침, 안전 목표, 안전 계획, 안전 실행, 안전 점검, 안전 개선, 이런 일련의 사이클이 안전 경영 안전 경영 시스템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안전에 관한 조직 구조,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활동의 절차, 안전 관련되는 안전의 활동 프로세스, 그리고 안전의 자원 관리, 그리고 안전의 자원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 사람, 안전에 관한 활동에 대한 안전의 재료, 그 다음에 검사 시험 도구, 그리고 안전 활동의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안전의 일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비용, 안전 관련 활동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안전에 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그런 관리 활동을 그동안 쭉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이런 관리 수행 활동이 이제 또 새로운 체제로 코사 MS 제도라든가 또는 ISO 45000 인증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문서와 관련되는 어떤 기준이 변경이 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안전 관리 활동의 도구로 삼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최고 경영층에서 안전에 관한 어떤 방침을 수립을 하고, 이런 안전 방침이 수립이 되면 각 조직
부서별로 안전의 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문서화된 어떤 정보의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을 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을 이러한 방법대로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에 관한 규정이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 책임을 부여한다던가 기준을 설정한다던가 근로자 참여, 그다음에 위험의 인지 평가 통제, 그다음에 건강 진단 및 교육 훈련의 제공, 규정의 어떤 주기적인 평가와 경영 검토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전활동에 대한 그 경영 시스템 도입 절차는 초기 안전보건 현황을 검토하고 안전보건의 방침을 설정을 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이행과 운영 그리고 성과 측정이나 안전평가를 통한 경영자 검토를 통해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활동에서의 건설안전과 이에 따른 어떤 관리적인 대책 그리고 일반 건설의 중점 실시 사항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의 중점 안전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작업반장의 12가지 직무라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위험예지 훈련이라든가 지속적인 그 안전점검 활동이라든가 작업 전의 안전 모임이라든가 또 안전에 관한 활동의 사고조사 그리고 기타 안전활동이란 이런 자료들도 같이 참고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보건 법령 해설입니다. 법규 체계가 있고 사업주의 그 책임 원칙 내용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 구체적인 의무, 위험 방지 활동, 산업안전의 기준, 공동작업의 어떤 안전 책무, 사업주의 법적 책임,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어떤 사회적 책임 내용까지 같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 내용을 검토를 좀 하신 이후에 이제 케이스 Q 45,000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강사가 오셔스 18,000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KSQ 45,000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셔스 18,000은 영국 사람들이 하는 안전보건 규격인데 이를 우리 한국의 안전의 총괄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 약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전반의 그 안전에 관한 활동의 기준으로 오셔스 18,000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셔스 18,000을 번역을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아까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도가 코사스 MS 제도로 바뀝니다. 코사스 MS 제도로 바뀌고 KS ISO 45,000 인증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지만 잠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스 18,000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적용 범위, 2. 참고문헌, 3. 용어의 정의, 4. 안전보건 경영 요소, 그다음에 일반 요건, 작업보건 방침. 여기 이제 안전보건 방침이 나옵니다. 방침. 자, 4.3에 안전에 관련 활동 계획. 그리고 이 계획 내용에 이제 위험 요인 파악이 있고 위험성 평가, 위험성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여기서부터 공통번호로 4.1, 4.2, 4.3 쭉 내려가서 4.4 쭉 내려가서 4.5 그렇죠? 4.4의 실행 운영, 4.3은 계획이네. 그렇죠? 계획. 실행 운영, 점검 시정 조치 4.5에서, 그다음에 4.6에서 경영 검토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계획 그러면 계획하는 거니까 PDCA 사이클에서 P가 되는 거다. 그렇죠? 계획하는 거니까. 실행하고 운영하는 거는 활동하는 거니까 PDCA 사이클에서 D가 되는 거죠. D. 그렇죠? D. 그다음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니까 체크가 되겠다. C. PDCA 사이클. 안전보건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 체크하고 개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PDC 사이클이 품질에서 이야기하는 거 데밍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에서도 품질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 같아. 조금 그 안전에 관한 용어가 좀 들어가지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아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IS 9000에서의 약간 그 발전된 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응용이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IS 9000 2008년 버전하고 그리고 환경에서의 그 14000 제도 이런 것들이 오사스 18000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이제 2018년 버전의 국제 표준 IS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사스 18000은 이제 이렇게 다 사라졌고, 그렇죠. 과거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참고가 되면 이제 IS 35000으로 이렇게 학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그 용어들 여기 보면 방침이라든가 뭐 위험 요인 파악이라든가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리고 안전에 관한 활동 실행 운영에 대해서 여기 안전의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성과 측정 그리고 안전의 사고 내지는 부적합에 관한 활동이 시정이 되고 예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된 강의에 참고가 되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9000은 품질이고 이거는 환경이고 그렇죠. 그래서 9000에서 품질에서 이야기하는 목차순이 이렇게 서로 대조표 방식이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품질에서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환경은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안전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렇죠? 품질에서는 품질 방침이라고 그러고 환경은 환경 방침이라고 그러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라고 그러고 품질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런 일련의 사이클들이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대조표를 보게 되면 품질 안전 환경 이게 또 이렇게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는 이렇게 안전 보건 환경 품질을 다 합하면 경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영이 되는데 일반 제조, 생산, 공장 이런 데서는 PM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죠? PM, Product Management. 그럼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ion Management 이렇게 다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PM은 일반 제조 관련돼서 총체적인 경영 관리를 얘기하고 건설 경영,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건설 사업 관리 CM은 품질, 환경, 안전을 통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그렇죠. 두 개 부처가 우리 안전보건에 대해서 안전과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를 통합으로 작성할 수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료가 좀 과다합니다. 이 과다한 자료는 강사가 생략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강사 카페에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고 핵심 자료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통합작성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관련 시행 규칙 여기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함에 있어서 양 그 두 개의 그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좀 용이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통합 작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수립을 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령 기준을 참고로 보시고 현장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합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관계 법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 사업장의 종류 우리 건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안전관리 그 계획서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료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강사 카페 원문을 다 올렸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로 하시는 분은 카페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제11장 건설안전관리의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NCS 건설공사관리 매뉴얼 681페이지 제12장 건설 환경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